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 피해가 상당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에다가 홍수 피해도 컸지요. 여기에다 태풍까지. 그야말로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 위기에 전조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할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 에세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낸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타일러 라시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한글판입니까? 네, 다 한국말로 책을 쓰고 준비해서 한국말로만 나와 있어요. 영문판은 없어요? 영어판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은 책 썼으면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번역을 하고요. 네. 네.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0년 됐습니다. 네, 딱 10년. 이번 달에 10년이 된 거예요. 한국말이 더 편하죠? 한국말은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까도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봤는데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책을 한국말로 썼으니까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 많을 텐데 외국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한국말을 하려면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또 재확산 위기에 처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도 걱정이 많겠습니다. 종종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여기가 어느 정도 나으니까. 좀 관리는 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는 정도랄까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 상황을 보면 마스크 벗을 자유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황은 정말 지역마다 너무나 다른 게 원래 연방정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주마다 다들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향 쪽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규칙이 많고 막 일찍부터 막 안 움직이고 막 봉쇄하고 막 이래 했는데 어느 주이죠? 저는 버몬트 주에서 왔는데요. 이제 가족들은 뉴욕하고 매사추세츠에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지 많이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서 한국에서 어떤 그룹을끼리 모이거나 이런 자주 가지십니까?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럴 때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만나면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근데 특히 지난주부터는 잘 안 모이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버몬트 주라는 곳에서 왔는데 거기가 한 75% 산림이고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거든요. 집 나가면 완전히 강원도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항상 막 수업을 받을 때 막 밖에서 수업을 받고 막 숲에 들어가서 과학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책이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근데 계속 문화 언어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친환경 인쇄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해져가지고 왜 이럴까 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 책도 재생용지도 많이 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많이 하던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이제 일반 재생지들도 있지만 FSC 인증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친환경 인증인데 FSC 인증을 받았으면 그게 이제 불법 벌목이 없었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산림이 아니고 원주민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 FSC 인증지를 찍은 종이에다가 책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걸 국내에서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책은 100% 그 종이로 준비를 했고요. 네.
2016년부터 세계 자연기금 홍보대사 활동 중이라는데 세계 자연기금은 뭐예요? 세계 자연기금은 주로 이제 WWF라고 부르고 예. 있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 보전 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상상해 보시면 뭐 지역마다 멸종 위기 종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보호 지역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판다 보호 구역, 아니면 태국에 있는 왕립 코끼리 공원, 뭐 말레이시아, 멕시코 여러 나라에 다 있고요. 여기 한국에는 특히 해양 지역에 이제 관심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보호종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보호 구역들을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국에 온 지 10년 되셨다고 하니까 네. 뭐 8, 90년대 한국 여름 날씨는 장마 기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집중적으로 장마 기간에 많이 내리고 맞아요. 다른 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마른 장마라고 해서 장마 때도 비가 내리지 맞아요. 않는. 근데 올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10년 만에 그러니까요. 오셔서 처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내린 건 그쵸?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홍수로 굉장히 고생했고 중국도 그렇죠. 엄청난 비로 고생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게 전 지구적 재앙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시작이다. 뭐. 저는 확실하게 이제 뭐 기후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지구 온난화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열이 바다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온도층이 있는데 위 온도층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원래 증발이 되는 그런 수증기 있잖아요. 예. 수증이 계속 올라와요. 예. 그 수증이 양이 많아졌고 그게 잘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강우량이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냥 그 기상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네. 팔팔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물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결국은 뭐 우리 지구로 치면 비가 내리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뜨거워졌다는 거네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빙하도 많이 사라지는 거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그린랜드 쪽 빙하가 녹는 속도랑 방식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아서 네. 뭐 재활용도 열심히 하시고 뭐 다 네네. 하는데 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중국에서 엄청난 네네.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바다에 쓰레기가 많은데 네. 우리만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뭐.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원래 환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국가와 국가 이렇게 예, 비교를 해가지고 예. 봐도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혹시 휴대전화기가 예.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국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외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졌겠죠. 네, 뭐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네. 베트남에도 공장이 예, 있고 예. 뭐 부품이 따로 만들어지고 막 그렇죠. 다시 가공이 예. 되고 막 이런 세상인 건데 그러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가 수출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상관이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와 국가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었으면 사실 훨씬 더 쉬워질 텐데 실제로 세계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네. 우리가 뭐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네네.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떻게 네네. 보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거에 예.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무래도 어디 가도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선적인 경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에서 많이 파와가지고 더 만들어서 생산하고 쓰고 버리고 이런 예. 구조가 있거든요. 이걸 예. 순환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큰 경제 기획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서양권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가끔씩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얘기가 있고 하는데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하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이 경제 기반 국가, 소위 말하는 네. 선진국들에서 네.
좀 선도적으로 뭐 정책들이나 한국도 선진국이에요. 예,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같이 해야죠. 또 이렇게 여쭤요. 그거 그러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국이 그 이제 지금부터 2050년까지 기후 위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황이 해결이 안 되면 12조 원의 타격을 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순위를 매겨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보게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1위가 미국이고요. 예. 한국이 7위예요. 예. 그래서 상당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한국은 굉장히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뭐 G2라고 불리는 뭐 미국이나 중국. 네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대선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됐고. 네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기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후 이제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 이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다음 날에 그게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탈퇴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미 처음에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할 때부터 We're Still In이라는 운동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중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정책을 어떻게 잡고 갈지를 알아서 결정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와 시에서 파리 협정 이상의 조건을 지켜내겠다는 서약을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한 1억 5,5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거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더 많아지고 탈퇴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버몬트주 고향. 네네 맞아요. 황사 없죠? 황사가 없습니다. 네네. 한국 와서 황사 경험하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사실은 그 황사라는 게 원래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이제 사막 쪽에 이렇게 이제 공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떤 형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황사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미세먼지만 알고 있어요.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결합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 버몬트처럼 깨끗한 공기를 국민도 마시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 기후랑 연관돼 있지 않느냐. 환경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장을 어떻게 차리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거 다 영향을 받죠.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 경유 자동차를 조금 줄이는 또 전기 자동차 바꾸는 또 전기 자동차를 택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제도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테고 개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개인은 정말 힘이 많아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가장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쇼핑하잖아요. 쇼핑할 때 가격하고 막 음식 사 먹으면 영양 정보 막 이런 걸 확인하죠. 뭐 나트륨 너무 많나 이런 거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더 비싼 거를 사게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앞으로 어떤 식품이 만들어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고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업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쇼핑을 하러 가실 때 가격도 확인해 보시고 영양 정보도 확인해 보시는데 그러면 한번 제품을 한번 들여다 보셨을 때 이거 환경 인증이 있을까? 이거 친환경 제품인가? 한번 그냥 보세요. 그거를 안 사셔도 되는데 마음대로 사셔도 되지만 일단은 한번 보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보면 우리가 다 함께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게 표시되어 있나요? 뭐 리사이클 같은 게 표시되어 있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FSC 인증이라는 게 그 약간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림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가구. 그래서 큰 스웨덴 대형마트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뭐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시면 가끔씩 봉투에 있고요. 편의점에 다음에 가시면은 두유나 우유를 사는데 한번 제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우유 제품, 두유 제품에 그게 찍혀 있고 어떤 거는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고 인증이 있는 거를 가능한 사는 게 조금 더 친환경적인 경제를 만들어가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일회용품 사용 줄인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네. 근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네. 외식을 조금 자제하고 아, 그렇죠.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라. 네네. 근데 배달 음식 시키면 또 다 일회용품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좀 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약간 일회용품 주지 마세요라는 기능도, 어플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발달을 시켜 나가면 좋겠죠. 네. 예. 근데 개인으로 사는 건 또 그래도 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한 개인이면은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 소비자들이 이렇게 사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기업이 아예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화장품 쪽에서 그런 좀 친환경적인 화장품을 만들거나 비건 화장품을 만들거나 뭐 동물 실험이 덜 있는 거를 아니면 없는 거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 책 한국에서 처음 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책도 쓰셨어요? 이건 단독으로는 처음이었어요. 예. 네. 이거 많이 봐달라고 이야기 좀 한번 하세요. 근데 뭐 혹시 뭐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좀 가져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10년, 20년 뒤에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한번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네. 저한테 일회용품 쓰지 말라 그러고. 와. 담배 피지 말라 그러고. 와. 다 지구의 환경 오염된다고. 아마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희 때는 어릴 때 이런 걸 안 배웠는데. 그렇죠. 예. 요즘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환경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럼 다음 세대에 어려워진다라는 걸 좀 많이 가르쳐 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이런 걸 하지 않을 걸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소비가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의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네,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증명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일러 라시씨였습니다.